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이번 영상 주제 우버 택시, 테슬라 택시 이야기해보죠. 자, 일단 요건 우버 제 점수입니다. 678점이고 700점이 넘으면 플래티넘 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1050점이 넘으면 다이아몬드 등급, 가장 높은 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점수에 집착하냐? 그래도 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최선은 해봐야 되겠죠. 차를 X라지로 바꾸고 싶지만 그건 지금 조금 오바고, 그래서 소나타지만 여기에서 등급이라도 가장 높으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어차피 우버 중심으로 이제 할 테니까. 그래서 등급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 등급을 최대한 높여 놓으면 그 다음 3달 동안 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버 중심으로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실험하고 열심히 해보고 있는 게, 과연 인천에서도 우버 중심으로, 우버 위주로 혹은 우버만 택시로 가능할까? 그래도 매출을 내줄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 기사님이 결국 카카오에 다 몰려 있으면 어차피 한정된 콜인데, 거기에서 우리 기사님들이 가맹 늘어난다라고 해서 개개인 기사님들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흩어져야 돼요. 일반만 하시는 기사님도 좀 있고 카카오 하는 기사님도 있지만 우버 하는 기사님 공항이나 다른 쪽으로 좀 흩어져야죠.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안타깝게도 기사님들이 답답하시니까 거의 뭐 카카오로 다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자, 근데 저는 이제 인천에서 우버 위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도전하고 있고, 어제는 11콜. 자, 포인트로는 25점이에요. 그래서 3점 주는 시간, 1점 주는 시간이 있는데 출퇴근은 3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무조건 해야 되겠죠. 괜찮은 것 같다. 점점 가능성이 보인다. 인천에서도 우버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은 조금 같이 하는, 중장거리 손님은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모셔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여튼 가능성은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PV5가 판매량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택시 전용 사양 올인원 디스플레이 2를 출시했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다라는 건 택시로 좀 판매하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솔직히 아쉽다, 아니다. 자, 이게 차라리 그냥 고급 대형이면, 고급 대형 기사님들이 이제 스타리아 대폐차 해야 될 분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계속 기사님들 보면 고장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분명히 조금 좋은 조건으로 해서 내놓으면 꽤나 팔리겠죠. 물론 이제 기사님들 보면 기다리다가 스타리아 전기차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멀지 않아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여튼 이 차량은 고급 대형에도 가능하지 않은 그냥 5인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소나타 5인승인데 이걸 뽑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기사님들 입장에선, 아니 내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화물칸 큰 거 그걸 하냐라고 하시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건 그냥 230 배열의 화물 그 진칸만 엄청 큰 택시예요. 일반 중형으로는 사실 장점이 없어요. 그래서 롱레인지 16인치, 복합 358, 도심 404, 고속도로 301. 자, 이것도 문제죠. 지금 일반으로 고속도로 기준 301이면 이게 과연 겨울철 한 12월 1월에는 저 고속이 얼마 나올까? 특히 이게 뭐 이를테면 EV4처럼 아니면 아이오닉 6나 5처럼 이렇게 약간은 날렵한 스타일도 아니야. 박스형으로 완전 큰 차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상에서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단순 복합으로 공인 301이면 겨울 고속도로가, 이게 과연 겨울에 히터 틀고 사람 뭐 탔다라고 해서 공항 손님 가는데 히터 틀고 가면 저게 얼마가 나올까라는 게 의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브로셔 사진을 보면서 단점이,
순정 미터기 자리가 굉장히 밑에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화면에 그 소프트웨어로 위에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미터기는 밑에 장착이 되는데, 그래도 미터기를 쓸 일이 가끔씩 있거든요.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근데 미터기가 너무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가등 달면 높이도 높다. 그 공식 브로셔 사진에도 가등을 위에 달아놨어요. 그냥. 근데 야, 스타리아도 있지 않냐? 스타리아 대형 택시 기사님들을 잘 봐보십시오. 가등이 위에 일반으로 있지 않아요. 앞에 여자들 쪽두리 앞에 쓰는 것처럼 앞에 달아놨어요. 앞부분은 스타리아가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작은 가등이나 그런 걸 달아놨습니다. IM 택시도 보시면 일반 중형 그거 있잖아요. 근데 가등을 앞에다가 끝까지 끌어서 달아놨어요. 그래서 대형 택시 그 기사님들은 당연히 그 스티커 형태로 이렇게 그냥 판으로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가등 그 일반 그 대형 가등 없이 그 스티커 형태로 정면에 딱 붙여놓고.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 하면 5인승 중형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대형처럼 스티커 형태의 전면으로 붙이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등을 달긴 달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스타리아처럼 앞부분에 최대한 앞으로 해서 달 수 있는 그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박스형.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탁 높아요. 그래서 이건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야, 이거 다른 걸로 화물 밴 뭐 이런 거 하면서 택시로도 내놓자라고 생각하면서 했겠지만, 사실 택시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물론 뽑는 기사님들은 계시죠. 신기한 기사님들 계세요. 자기 주간에 꼽히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하시는 기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이 차량은 택시로는 아마 거의 보기 힘든 실패작이 될 겁니다. 진짜 적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 어제 운행 중에 김공 한번 갔는데, 김공에서 요거 이제 인천에도 이 스티커 작업하신 기사님들이 있나?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이제 우버의 새로운 선택입니다. 기존에 보시면 얼룩말 무늬로 크다랗게 죄송합니다. 갱상도라서 크다랗게 뒷문에 띠를 달았죠. 저도 그 띠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우버의 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가등은 똑같아요. 깔끔하죠. 근데 앞이나 뒤나 앞에 우버 택시 로고도 전에는 크게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 작게 손잡이 위에 딱 오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저 얼룩말 무늬가 아예 뒷문 전체에 있었는데 그게 작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손잡이 부분이 작게 있고, 그 다음 뒤쪽도 손잡이 위에 작게 띠 표시가 있어서 사실 이제는 거부감이 확 났죠. 자, 요게 기존의 우버 그 띠 작업한 겁니다. 앞에 보시면 우버 택시가 굉장히 크게 있죠. 전면에. 근데 지금 여기는 위에 손잡이 위에 작게 있잖아요. 요게 바뀐 거예요. 선택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대부분 기사님들이 작은 걸 선택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원래 기존의 우버 기사님인데 뒷문에 있는 그 얼룩무늬는 스스로 떼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크게 부담 없이 나와서 적어도 띠 스타일 때문에 부담 가는 건 기사님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작은 손잡이 위에 무늬로 좀 바꾸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테슬라 택시 잠깐 얘기해보죠. 야, 그 테슬라 택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데 꽤나 계십니다. 지금 전국으로 본다면 한 이제 10여 대 넘어가고 있고 20여 대 정도로 진입하고 있는 게 지금 전국의 테슬라 택시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지금은 장점이 좀 적어요. 하지만 저는 테슬라 택시, 자, 크게 보면 지금 전기차 시장에 봐보세요. 전기차 시장은 저렴하지 않아요. 근데 최소 내 돈 나가는 게 한 3,000돈 중반은 나가야 돼요. 중반 후반. 네. 괜찮게 주면 보조금 받고 다 해서 까고 해도 내 돈이 3천만 원 후반 이상 넣은 분들도 계십니다. 전기 택시는. 그래서 굉장히 비싸죠, 전기 택시가. 다만 그걸 연료비로 상쇄한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그 전기 택시의 연료비와 그다음 가스 택시가 꽤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분명히
테슬라 택시는 전기 택시 중에서도 장점이 있고 이게 내년이 되면 진짜 무섭게 된다. 그럼 전기 택시가 지금 가격대로 보면 국산이 비싸요. 이제 수입과 국산이 가격이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작거나 단점이 있는 그런 걸 굳이 뭐 전기차라고 해서 전기 택시로 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유력한 게 두 가지. 요 테슬라 모델 Y 요거 있잖아요. 자, 보시면 요 테슬라 모델 Y 요거예요. 요게 지금 5,299만 원이에요. 근데 요건 좋은 상품이고 이게 주행거리 400에다가 아주 차 괜찮습니다. 대형 중형 중에서 좀 큰 SUV예요. 근데 요거 많이 보셨죠? 요게 지금 5,299만 원인데 이게 연말에 저렴한 모델이 나와요. 그게 4천만 원 전후예요. 중국에서 3,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다른 나라 수출 가면 4천 정도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참고로 요게 지금 한국의 요 테슬라도 중국에서 생산해서 오는 건데 요게 5천만 원 돈입니다. 중국에서. 그걸 우리나라에 수입했을 때 5,299만 원이에요. 아무래도 한국에 굉장히 테슬라 가격을 잘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3,500만 원 돈에 나오는 그 저렴한 모델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데 그걸 외국에 수출하면 그건 가격이 대략 뭐 수입 가격 해도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 초반 정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보조금, 택시 보조금은 못 받아도 기본 보조금만 하더라도 3천 후반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테슬라도 그 계산서를 안 꺼내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험자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근데 요렇게 3천 후반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 큰 SUV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또 하나 BYD C-라이언이 보증기간 길거든요. 그건. 근데 그건 지금 가격이 역시나 4천만 원 초반이고 그것도 계산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3천 후반에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죠. 3천 후반에 신차들이 그렇게 나오고 그들이 한 1년 미만에서 중고로는 3천 중반 초반 정도에 나오면 사실은 그랜저 가격보다 이제는 싸질 수 있는 거예요. 대형 전기 SUV가 아니죠. 중형인데 큰 SUV 전기 택시가 그랜저 신차보다 싼 시대가 이제 내년 정도면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선택지가 생긴다. 자, 그러면 그런 좋은 큰 SUV들이 보증기간 길면서도 괜찮은 것들이 3천 중반, 후반 정도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게 됐을 때 과연 현대기아차가 지금처럼 전기 택시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유지할까? 아니면 그것도 같이 내릴까? 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렴한 이런 모델이 나와주면 고맙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술이 이거예요. 풀 셀프 드라이빙 FSD라고 이게 900만 원 돈이죠. 자, 이게 미국, 그다음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서 점점 풀리고 있어요. 진짜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웬만한 기능 다 됩니다. 운전자가 개입을 안 해요. 자동으로 가요. 그리고 출발과 끝에 조금만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발전한 차인데 문제는 요건 나중에 영상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기술을 죄송하지만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테슬라만이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다른 회사는 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술이 900만 원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면 우리가 뭐 상상이지만 한 2년 3년 뒤에는 어떻게 택시를 할 수 있냐? 저 예를 들어드릴게요. 공항에 가요. 손님 모실 때까지는 내가 운전해요. 그리고 손님 코를 잡고 그다음 짐을 싣죠. 싣고 출발하면서 목적지를 찍어요. 근데 그건 뭐 손님이 원하면 자동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요. 운전해서 가도 돼요. 그래서 신사역에 내려줬어요. 내려주고 돌아 나오면서 올림픽대로 올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인천공항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손발을 한 번도 안 써요. 내가 운전을 안 해요. 자기가 차선 변경하고 빠르게 가고 뭐 하면서 그 빠지는 길 해서 인천공항 주차장 정도까지
사람 손 한 번도 안 쓰고 갈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지금 이미 기술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수많은 일반인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그 기술이 고작 9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실제 가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이 있기 때문에 안 풀어줄 수 있겠죠, 정부가. 그래서 모릅니다. 근데 풀리면 정말 다른 차원의 택시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귀 개념에서 우리가 성남 간다? 경보 올려놓고 그냥 띠딩 하면 자동으로 강남역 떨어져 있어요, 차가. 운전해서. 난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거야. 운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속도로 상에서 쓰는 반자율과는 전혀 달라요. 그건 그냥 차선에 집어넣어 놓고 그대로 직진, 앞에 차 반응해서 가다서다 하는 거지, 그런 것과는 기술 차원이 넘사벽입니다. 자, 근데 그게 900만 원 돈이면 소프트웨어로 그냥 통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 차량을 우리가 이제 3천만 원 후반 돈에 내년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열리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버를, 그 테슬라를 이미 하고 계신 기사님들이 계세요. 자, 이분도 인천공항 위주로 종종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굳이 FSD 국내 아직 시작 안 되는 저 기술 아니라도 그 자동으로 달리는 반자율 같은 기술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공항 위주로 하면서 아마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항 올 때는 쓰시겠죠. 자, 이건 큰 SUV예요. 공간 충분해요. 예쁘죠. 네. 자, 이거 다른 기사님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서울 개인 밑에 붙어 있죠. 근데 이분은 서울 개인 위에 붙어 있죠. 이거 다른 기사님이에요. 요것도 인천공항 택시 대기장이잖아요. 테슬라 택시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초기이고 도전적인 기사님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한 수십 분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의 택시가. 지금은 굉장히 비싼 차예요, 이게. 그럼에도 기사님들이 가치를 아니까 하는 거고, 결국은 흐름상으로 보면 사실 우리 기사님들이 돈 주고 차를 사서 자율주행을 쓸 수 있는 건 이 테슬라밖에 없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이게 대세가 되겠죠. 이런 분들은 좀 선지적인 분들이고, 다만 이제 아직은 사기가 조금 그래요. 너무 비싸요. 이분들은 돈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거 나오면 그때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신다라는 건 우리가 운행하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자, 그리고 우버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건 우버가 굉장히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9월 보시면 25년 9월 30일까지 자, 그 시절 택시 요금이라고 해서 국내 첫 탑승 최대 50% 할인, 최대 2만 원까지 예전 택시 요금 느껴지게 해드리겠다라고 쓰시라는 거죠. 네, 저기 뒤에 싸이월드 옛날에 그런 것들 그린 폰 스타일로 해서,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면 뭐 우리 기사들이야 좋죠. 그 다음 이것도 있고 시니어 계정이라고 해서 이게 청소년 계정이랑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군가가 중심 계정이 있고 그 다음 뭐 자녀 계정이나 어른 계정이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버 택시의 멤버십이 그 멤버십 우버 원이 있죠. 이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랑 연계가 된다. 같이 한다는 거죠. 뭐 서로 증가시키면 좋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좀 더 유입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버 원은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른 차이를 내세우는 부분이 그거예요. 기존이라면 우리가 우버가 거리순이죠. 기사님들이. 그래서 사실 가맹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우버는 카카오 가맹 중심으로 하면서 비가맹으로 꿀꿀만 받아 드시는 기사님들이 가장 꿀이죠. 그래서 옆에 다른 폰으로 우버는 계속 켜놓고 진짜 오직 공항만 잡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세요. 다른 콜 하나도 안 잡고. 그럼에도 우버는 거리순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운행을 많이 안 해도 꿀콜을 잘 쪼기만 하면 가져갈 수 있어서 사실 저 같은 가맹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우버 원은 여기에서 그 차이를 내세우는 게
손님이 좀 더 원하는, 그러니까 평가 점수가 높은 기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차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 안에서 점수가 높은 기사들. 근데 가까운 거리가 안에 없으면 그냥 단순 거리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손님 근처가 어디인지를 아는 기사들은 내가 점수가 높고 자신 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참고로 점수는 역시나 똑같아요. 가맹 비가맹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맹 기사님도 평가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우버 1에서도 유리하게, 가맹 비가맹 상관없이 유리한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좋죠. 기사님들이 조금 점수를 높이 받으시면 유리합니다라는 것이니까. 근데 그걸 차이를 안 두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운행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도 그냥 쥐어짜내는 거예요. 유튜브가. 네, 조회수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택시 하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소나타 K5 뽑아서 카카오 가맹 달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콜 주면 콜 주는 대로 그냥 다 운행하면 사실 돈 버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다만 우리는 이런 걸 이제 택시 유튜버들은 조금 걸러들어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슈 만들고 뭔가 좀 조회수 좀 해야지 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겁니다.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하는 거 뭐다? 소나타 K5 뽑으셔서 카카오 가맹 아무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단 다음에 그냥 콜 주는 대로 계속 하루에 한 9시간 10시간 부지런히 타면 무조건 일정 이상 수익은 찍어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